안녕하세요. 오늘 도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4페이지네요. 노트는 33페이지입니다. 노트 33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앞전에 얘기했죠. 오늘 도정법 1강 듣고 와야 된다고. 정비사업은 뭐든가 한다는 전제하에서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도정법 먼저 흐름을 보고 시작합시다. 도정법 그러면 이제 이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하나의 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도시 그러면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그리고 군. 이게 하나의 도시인데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도시 정비사업은 어디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기본계획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잡아주는데 무슨 방향을 잡아주냐 그러면 보세요. 이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디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드는가? 뭔가 범위가 있어야지. 어디에다 정비계획을 만듭니까 하면 이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하는데 이 방향에서 뭐가 나오냐? 나중에 이런 데다가 이런 데가 정비사업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정비구역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갖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합시다.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뭐가 지정되니까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서 정비사업 할 것이다.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정비사업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예정구역이 나오고 이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 만든 거예요. 예정구역이 나오면서 여기 정비사업은 언제 한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시키가 언제냐? 2016년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기본계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이 시기가 되면 뭐 해야 되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어디에다 만들어요? 정비예정구역에다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사업하는 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승낙받고 사업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이게 사업시행계획서죠. 승낙받은 데가 인가죠, 인가. 인가 받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석을 드려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다고 바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받아야 돼 그러면 분양 신청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받고 분양 신청 받았으면 분양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분양 계획을 우리 법에서는 분양 계획이라 하는 거라고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그럼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뭡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이 말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란 이쯤 해가지고 여기 갑이 있다. 갑이 어디 사냐 그러면 백일동 삽니다. 갑이 백일동 101호 삽니다. 얘한테 시행자가 너 분양 받을 거냐 물어봤더니 분양 받아야죠. 얘는 어디 주기로 했냐? 얘는 103동 주기로 했어요. 103동 103호를 주기로 합시다. 그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다. 이 말은 갑은 이제 103동 103호 받기로 확정됐다. 이걸 보고 우리가 분양권 확정 이라고 말 안 하고 입주 자격입니다. 입주 자격. 이렇게 해서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입주 자격이 이제 들어간다는 게 확정되고 이렇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어요. 비로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이러고 쓰니까 사업시행 순서가 어딘가 잘 봐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고시 있다고 사업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 사업시행한다고 하면 정비사업 하려면 건물 철거해야죠.
철거하려면 주민들을 이주시켜야죠.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건축물 철거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럼 뭐라고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 철거한다. 이러고 말이에요. 사업 시행하다 언젠가는 공사 끝나겠죠. 공사 끝나면 뭐 받습니까? 하면 준공 검사를 도정법은 준공인가랍니다. 준공인가 받고 준공인가 받았으면 그 다음 뭐야 돼요? 이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무슨 계획이냐? 분양계획이다. 이 분양계획대로 공사 끝났으면 뭐 해야죠? 분양처분해야죠. 분양처분.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하는데 분양처분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 분양처분 이렇게 안 쓰고 정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분양받은 대지건물로 옮긴다. 이전 옮겼다는 사실 알린다. 고시 이전 고시 이 말은 이거죠. 101동 101호에 대한 권리를 어디로 옮긴다? 103동 103으로 옮긴다. 이렇게 옮기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옮긴다. 이렇게 옮긴다. 이게 뭡니까? 이전이지 이전. 옮겼다는 거 알린다 뭐라고요? 고시. 그럼 이제 이전 고시하면 갑의 권리가 101동 101호에서 103동 103을 옮겨갔어요. 옮겨갔으면 갑은 103동 103호를 취득한 거예요. 언제 취득했냐? 물어보면 권리 취득 시기가 언제냐면 이전 고시 다음 날이다. 이거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돼요. 이전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 6가지 있죠.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 빼고 누가 합니까? 조합. 그러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를 만들어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뭐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은 시행자입니다. 시행. 시공이 아니고 시행.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뭐 데려야 돼 이제? 시공자 데려오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하고 이 흐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중간까지 떠들죠. 재건축은 자 정비계획을 만들려면 정비계획 만든다 이 말은 정비구역 지정한다는 얘기고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 말은 사업 시행한다는 얘기니까 재건축은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려면 먼저 안전진단 재건축을 안전진단하고 그 안전진단은 재건축에 있습니다.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에서 해당 아파트가 노후불량이라고 판정이 떨어져야 노후불량 판정이 떨어야 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데 순서가 맨 먼저 기본계획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면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계획 만들었으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구역이 지정되면 비로소 이제 뭐를 만들고 추진을 만들고 추진을 뭐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행입니다. 시행하고 시공자 둘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받고 승낙받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 그러지 말고 먼저 소유자한테 분양을 받을까 말까 의사타신하고 분양일정 받고 받았으면 분양계획을 확정 짓고 관리점계 분양계획 확정 짓고 분양계획 확정돼야 비로소 사업시행하고 사업시행해서 주민들 옮기고 철거하고 사업시행했다 끝났다 중고금도 받고 그리고 이제 분양처분한다 이전 고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이 순서가 나와요. 순서가 자주 나오질 않지만 순서가 나오니까 순서는 그리고 이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순서 모르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서 중개를 못합니다. 중개를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 못하고 장롱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업 안 할 거면은 나는 하고 싶은데 내용을 몰라서 못하겠다. 그럴 바에는 공부 안 하니만 못한다고. 이 공부할 때는 고생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 흐름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암기하지 말고 이해. 찍지 말고 노트 봐야 노트 똑같이 써놨으니까 사진 찍지 말고 쓰지도 말고. 자, 265페이지 봅시다. 265페이지. 책 265페이지 보면 1번 재정 목적입니다. 도정법 목적은 시험에 안 나와요. X 넘어가고. 영어정입니다. 영어. 1번 정비구역 X 안 나와요. 2번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인데, 다만 봅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면 정비기 아닌 게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신경 써야 돼요. 원래 정비 사업 하려면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정비구에서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그게 정비 사업인데,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죠. 소규모 아주 작은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규모가 크면은 재건축도 정비구역 지정하지만 규모 작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가 잘린 거, 단서.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사업합니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핵심 세 개죠. 저소주 및 집단거주, 그리고 기반시설 극히하라, 그리고 주거환경. 재개발은 기반시설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 지역에서 주거환경.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이태 정비사업은 정전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 특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시험 문제니까 기억해야 돼요. 핵심만 잡아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세 가지. 저소주민, 그리고 극혈락, 그리고 주거환경. 재개발은 두 가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 두 가지.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 상업공업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이태 정비는 정전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 특징을 빨리빨리 잡아내라고요. 자, 3번 가로구역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에서 합니다. 가로구역. 그럼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이 가로구역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로 둘러싼 이 구역을 보고 우리가 가로구역입니다.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죠. 하나의 블럭 단위로 재개발, 정비 사업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래서 가로구역이란 국계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된 도로, 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블럭을 가로구역 하는데, 자, 박스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면적이 10,000 이상 되면 이거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니까 10,000제곱미터 미만.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건축법에서 통과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요? 4m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법 만든 사람이 정신이 좀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4m 이하인 도로는 제외한다. 4m 이하, 그러면 4m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m 미만, 그게 어려운 표현인데. 근데 우리 마음대로 또 미만, 저러면 안 된다. 그 미만 고정을 고치면 안 되지. 본인이 국회의원? 이거는 법에 있는 단어니까 고치려면 이게 국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혼자서 고치면 되냐고 안 되지. 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법까지 제대로 봤으면, 그 법을 전체를 봤으면 당연히 4m 미만 그래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통과도로가 4m 이상이거든요. 4m 이상이면 4m가 포함이 되거든요. 4m 이하도 4m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가 좀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통과도로 이렇게 씩 지나는 게 통과도로요. 그러니까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가로구역 범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몇 미터 이하면 4m 이하면 있어도 괜찮다 이 얘기죠. 그 다음 2번 보게 되면 노후 불량 건물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노후 불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그 다음 단독 공동태 해가지고 20가구 이상 될 것. 단독 공동태에서 몇 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몇 층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디 보냐 그러면 277페이지 봐봐요. 277페이지. 277페이지 보면 5번, 맨 위에 5번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주택 공고. 자, 줄 끄어놓고 막 긋지 말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의 호수와 공동의 세수 합한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 경우 건설한 주택의 층수는 국계법 76조, 용도, 지역적 건축물, 건축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71조, 용도, 지역 간의 건축 제한에 따른다.
즉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그러니까 일정 전용주거는 몇 층 이하까지? 4층 이하까지. 그 기준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다마입니다. 다마. 체크합시다. 2종 일반주거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15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거기까지만. 15층 이하에서 시도 조례. 그럼 이제 266페이지 다시 와가지고 가로기역 그러면 생각나는 게 다섯 개.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라 하는데 첫 번째 면적은 만 미만이다. 두 번째 통과도가 있으면 안 된다. 4m 이하는 있어도 된다. 세 번째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다. 네 번째 단독 공동대가지고 20가구 이상이다. 다섯 번째 2종 일반주거는 15층 이하에서 조례를 정한다. 자꾸 반복에 반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만 미만, 통과도 있으면 안 된다. 3m는 있어도 된다. 전체 건물의 3분의 2가 노후 분량이다.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거 이상이다. 그러면서 2종 일반주거는 15층 이하다. 반복해야 됩니다. 4번 노후 분량입니다. 노후 분량이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극해, 그 밖에 안전사고려. 1번을 읽어보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함정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려가 있다. 함정이 있습니까? 없죠.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실공 또 어쩌고 저쩌고 읽어봐봤자 백날마다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더 읽으면 안 돼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노후 분량. 3번에 밑에 이게 다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서술 읽어야 돼요. 박스 3번입니다. 박스 3번 개가 문제입니다. 건축물에 중고원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에 보수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때 드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된다. 준공하고 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쓰라? 40년. 준공하고 40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쓰다 보면 어떤 됩니까? 보수 보강해야 되는데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재건축비보다 더 크다. 그것은 이런 얘기요. 이거 지금 현재 준공하고 몇 년 지났냐? 예를 들어서 25년 정도 지났다.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을 써야 된다? 40년 써야 된다. 그럼 앞으로 15년은 더 써야 된다. 15년. 그러면 15년 동안 계속 뭐 할 것이다? 보수할 것이다. 이 보수 비용이 얼마 나오냐? 100원 나오는데 100원. 보수 비용이 100원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철거하고 재건축 다시 하게 되면 30원 나온다. 계속 100원 들어서 보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시 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노후 불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요.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 그 다음에 4번 도시미관 저에 노후화량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를 정한다. 자, 그러면 1번, 2번인데 1번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번 국계법에 따른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는 건축물. 문제는 1번이죠.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랬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러면서 노후화랑 구조 결함이 있다. 그런 말이 붙어야만 노후 분량.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은 무시하고 뭐 1번 붕괴 멸실, 2번 내진 성능이 미확보, 그런 거 무시해보고 3번, 4번. 3번 뭐라고?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 4번 20년, 30년 그러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20년, 30년 그러면 노후화랑 구조 결함이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말이 붙어 있어야 노후 분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반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 준공 후 40년 그럼 뭐가 크다고요? 보수 비용이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공 후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 근데 왜 40년이래요? 자요. 준공 후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지? 왜 40년이래요? 그거는 모르지. 이게 우리 공법.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그러면 해필 기준은 40년 거기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법에서 그런 사유까지는 밝혀주지 않아요.
그럼 궁금함, 우리는 궁금함 이걸 가지고 어디에 전화하면 돼요? 국토부에 전화해요, 국토부에. 근데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40년입니까? 39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왜 40입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설명해준 담당 공무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궁금하고 전화하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법에 그러고 있잖아요. 법에. 위에서 시켰다가 아니고 법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또 물어보죠. 왜 법을 그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럼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 안 해요.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그 다음 말 안 한다고. 무슨 얘기냐? 왜 40년이니까 물어보면 어쩐다고? 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냥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 알았으면 그 다음 어쩌라고? 계속 반복.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정비 그 말만 떼버리면 뭡니까? 그냥 기반시설. 기반시설 알고 있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뭐 있습니까? 큰 얘기 하지 말고. 도로, 예, 학교, 공원, 주차장. 하나의 도시를 꾸미는 시설이 전부 다 기반시설이요. 도정법이니까 정비 이 말 쓰지. 정비.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밖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에서 1번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개념이 작은 게 아니죠. 큰 거.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큰 것들. 이게 뭐라고?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게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기반시설이냐, 공동이용이냐. 그럼 공동이용은 주민 몇 명에서는 작은 거, 개념이 작은 거. 주민 공동시설은 놀이터. 공원이 큽니까? 놀이터가 큽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공원 그래야죠.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시설은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장, 노이자 시설. 한 번 읽고 구분 못한다고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개념이 큰 것들은 기반시설이고 작은 것들은 공동이용입니다. 대지, 7번에 대지, 10번에 뭡니까? 토지. 9번은 대지, 10번은 토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땅인데, 땅인데, 예, 공사, 완료, 전, 후.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 완료된 다음부터는 대지. 대지, 쉽게 말하면 공사 끝난 땅이 대지요.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대지. 대지란, 그러니까 좀 좋게 표현하면 정비사비에 조성된 토지. 쉽게 표현하면 공사 끝난 땅.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옆에서요. 재건축 범위. 주택단지가 뭐라고요? 재건축 범위. 어디를 대상으로 재건축합니까?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우리 주택법 시간에 주택단지라고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주택법 시간에 주택단지라는 말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못 듣게, 못 듣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택법에서 30, 50 만 제곱미터 이상 하면 뭐 받는다? 사업계획서. 등록은 20, 30 그러면 안 되지. 등록은 20, 30 만 이상이면 얘는 등록이고, 여기는 앞에다 뭐라고 쓰고? 연간,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도생 30, 퇴직장 30, 퇴직만. 그러면 국장에 등록한다. 등록. 근데 1년에 한꺼번에 단독 30, 예외적으로 한옥 같은 거 50, 그런 거 있어요. 공동 30, 예외적으로 50 있어요. 대지 만 이상 하면은 뭐 받는다? 사업계획서. 우리나라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무슨 법으로 건축해요?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무슨 법으로 할까요? 아주 친절하게 써주고 물어봅니다. 무슨 법 할까요? 건축법일까요? 주택법일까요? 네, 주택법. 자신있게 말해. 주택법 언제요? 30세대 이상. 건축법 언제요? 30세대 미만이가니까. 30세대 미만이면 뭐 받습니까? 건축허가. 30세대 이상이 뭐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자, 산 깎아요, 산. 산 깎아요, 산. 이거는 주택을 짓는 거고, 산 깎는다고.
산을 이렇게 깎습니다. 산 깎습니다. 7,000제곱미터 깎습니다. 17,000제곱미터 깎습니다. 이거 어떻게 깎는다고요? 앞전주 이런 거 했나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산을 깎는데 7,000제곱미터 깎는다. 17,000 깎는다. 마산에서 제가 질문해서 여러분 7,000 깎을 때는 뭘로 깎을까요? 한 학생이 그거 다이너마이트 폭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거는 그 뭐 포크레인 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집 지을 때는 건축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건축할 때는 30 미만이면 건축 지금 뭐 이건 건축 중에 뭐 건축?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법 가든가 주택법 가든가 30 미만 뭐고 건축법 뭐 받는다? 건축가가 30 이상이 뭐라고? 주택법 뭐 받는다? 사업계획승인 산 깎는다. 산 깎는데 7,000이면 이걸 말하는데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서 7,000이면 산 깎는 게 무슨 건축을 하는 거예요. 네, 허가. 무슨 허가요? 허가요. 무슨 허가? 네, 개발행위 허가. 무슨 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무슨 개발행위 하는 국계법이지. 이것은 산 깎는 게 뭡니까? 형질변경. 산 깎는 거 둘 다 뭐예요? 형질변경인데, 이거는 주거지역에서 만 미만이면 뭐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 개발행위 허가. 주거지역에서 만 이상이면, 주거, 상업, 자연녹 생산지 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밖에서는 30만, 밖에서 아파트 연립 10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이것은 뭐로 가지?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뭐 받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이렇게 하듯이 산 깎을 때도 일반적인 개발행 허가냐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이냐 이렇게 가듯이 아파트 짓는 것도 30 미만에 뭘 가고? 건축 허가를 가고 30 이상 뭐라고? 사업계획서 이렇게 나뉜다고. 그러니까 30 이상 된다. 30 이상 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주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법이 모든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이 일반법이지만 3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의 건축은 주택법이 특별법이니까 주택법 쓰다 없으면 예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를 500세대를 건축합니다. 아파트 500세대 건축하면 허가 받을래요? 승인 받을래요? 사업계획 승인 받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 배웠습니까? 주택단지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다 라고 주택법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기억이 지금 안 난 표정 지어요. 그러면 더 나라고 자 여기다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가지고 분리가 돼버리면 각각 뭐를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그래도 생각 안 나요? 몇 메타 이상 되는 일반도로, 몇 메타 이상 되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되면 몇 메타 이상 되는 일반도로, 몇 메타 이상 되는 도시계 이해 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 본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답입니다. 일반도로 몇 메타? 20메타. 우리가 도시계획도 몇 메타? 8메타. 봐요, 배운 적이 있는 거. 이랬을 때 얘가 각각 뭐라고?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 말은 우리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일단의 토지를 물어본다. 하나의 주택단지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면 여기를 대해서 뭐 한다고요? 재건축. 근데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죠? 재건축을 이쪽 따로 하고 이쪽 따로 한다. 지금 이런 얘기요. 주택단지 개념 이런 얘기요. 주택단지. 주택법에서 배운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재건축 사업이라고. 근데 그거 알고 시작합니다. 주택단지 박스 1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 건설은 일단의 토지를 한다. 주택단지. 그냥 아파트 단지. 2번 위 일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서는 도로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으면 각각 토지.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뜻나고 각각 뭐가 된다?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 말은 재건축을 따로따로 한다 이 뜻이요. 세 번째, 위 일에 따른 일타인 토지 둘 이상의 공동 관리되면 그 전체 토지.
여기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몇 세대? 200세대. 자, 300세대, 500세대. 각각 별개 뭡니까? 주택단지지. 재건축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200세대, 300세대, 500세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도 관리사무소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 있는데 주민들 모여가지고 야 관리비 줄이자. 관리비 줄이고 너네 관리사무소 없애고 하나만 쓰자. 하나만. 소장도 한 명 쓰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묶어가지고 전체를 갖다 하나로 관리. 하나 관리하게 되면 그때는 이 지금 이 사업계획성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공동 관리하는 전체를 물어본다. 하나의 주택단지 본다. 재건축을 동시에 한다. 동시에.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이게 3번이고 4번.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이다. 분할된 토지나 분할되어 나갈 토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기억력 테스트. 기억 테스트. 아파트 단지 6개 있습니다. 재건축합니다. 전체. 바뀌었다니까 뭐라고? 과반수라고. 뭐라고? 과반수. 전체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래야 되는데 남들은 다 이 한 동이 합심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쩔 거요?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야지. 잘라가지고 우리만 한다. 여기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택단지. 너네 따로 한다. 이것도 뭡니까? 주택단지. 재건축 토지 분할. 토지 분할 규정이 이렇게 분할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분할되어 나갈 부분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다음 5번. 5번이 중요합니다. 5번. 건축허가 받았을게요. 건축허가 받아서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허가 받아서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물어본다.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함정 5번이요. 건축허가 받아서 아파트 연립 그래야지. 단독 공동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파트 연립. 그거 철거하고 다시 하면 뭐가 된다고? 재건축사. 그러니까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다고. 재건축은. 재개발은 소규모 재개발이 없어요.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좀 신경 쓰고요. 그다음에 9번 사업시행자는 필요가 없고 10번 중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없으니까 스스로. 자,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사업. 4가지네. 자, 이렇게 여기다 정비사업 하려면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해야 하네요. 그럼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야 하네요? 해요. 재개발 해야 하네요? 해요. 재건축 해야 하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도시환경 해야 하네요? 해요.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합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안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구역이 있어요? 정비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가로구역이 있으니까 가로구역. 그럼 먼저 얘 먼저.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 게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냐 가로구역이냐 그것만 틀리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따로따로가 아니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뭐가 없다고 여기는? 지상권자가 없다. 그러면 얘는 정비구역 지정 안 한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아닌 데 있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여기도 뭐가 없다? 지상권자가 없다. 결론적으로 자 다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반드시 정비규칙이니까 정비규에서 토지만, 건축물만, 지상권만 가진 뭐라고 소유자가 된다. 가로익대 정비사업은 정비규의 말 대신에 가로교에서 토지만, 건축물만, 지상권만 가지면 뭐가 된다고? 소유자가 된다. 근데 재건축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에 있다. 정비구역에서 반드시 뭐하고 동시에 가져라. 건물하고 토지하고 동시에 가져야 소유자가 된다. 지상권자는 아예 인정은 안 해주고. 정비구역 지정 안 했다. 뭐 지정하든가 말든가지. 거기도 뭐라고? 건축물하고 토지, 주택이나 건물이나 그 말이지. 자우지간 건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가져 뭐가 된다? 조합이 된다. 지상권자는 조합이 아니고, 물론 이 소유자는 전부 다 나중에 조합원 바뀌니까. 정비사업 조합원을 하려면 얘들이 전부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돼야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반드시 건축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만 소유자다. 지상권자 인정 안 돼.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해석해야 돼. 자, 그 밑에 이제 거기 269페이지 보면 296페이지 그 3번 맨 위에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1번 정비구역 안에 소유자는 건축 및 부속도의 소유자 읽어보고 너는 정비구역 지정했구나. 2번 정비구역 아닌 게 소유자는 대리인되는 주택 및 부속도의 소유자와 부대, 복내시는 부속 소유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고 그 밑에 그 대리인이 정하는 그런 거는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X 보지도 말고. 11번 주택공사 등입니다. 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더해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공사, 지방공사에서 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정관 등 3번입니다. 정관 등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구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장, 군수.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걔들 공통점 뭡니까?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초자치단체 장 그러면 안 되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장, 군수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적용 제외. 가로이태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지정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가로구역. 고개 들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규정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정비계획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정비계획 만들려면 기본계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하니까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 규정을 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게 되면 문제 봅시다. 도정법상 용어정의나 틀린 거.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말실되어 붕괴가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노후불량이다. 5.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정비기반시 양호하나 노후불량 및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머릿속에서 하나 둘셋 저소유주민 극히하라 주거환경. 양호니까 뭡니까? 넌 재건축이지. 3번 도로 상하수 공원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 맞지요. 4번 재개발에 정비관에 소유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재개발은 일단 정비구역 안. 그 말 꼭 있어야 돼요. 정비구역 안.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고. 5번 건축법 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 일단은 토지는 주택단지다. 그러면 5 그래야죠. 그럼 이제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인데 1번 토지주거환경 정비기본방침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방침은 누가 만들어주는가? 국가가 기본방침 만들어줍니다. 국가가 만든다. 이때 국가가 누굽니까? 국장. 10년 단위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국가는 10년 단위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본계획 만듭니다.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정비 기본계획.
그러면 제일 먼저, 자, 기본 계획을 누가 만든가? 기본 계획 만드는데, 기본 계획.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첫 번째, 특별시장. 두 번째, 광역시장.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장.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다섯 번째, 이제 시조시, 시라 나누자고. 첫 번째, 대도시. 일반 시의 시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대도시장. 일반적인 도시는 그냥 일반적인 시장, 그리고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이 기본계획이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이에요. 기본 방향. 근데 구는 성격이, 얘는 시까지는 성격이 도시인데 구는 성격이 비도시 시골이니까 구는 대규모 정비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는 수립 의무가 없는 거예요. 군수는 빼고.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기본 계획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에다 뭘 만든다고? 정비 계획을 만든다고. 그러면 정비 계획은 이제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정비 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정비 계획은 특별시에서는 누가요? 그러면 구청장이, 광역시에서는 군수하고 구청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 일반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또 안 한다 그러지 말고 군수가 해, 군수.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 놓고 봅니까? 시, 군, 구, 이런 게 뭡니까? 기초자치단체인데, 얘들은 기초자치단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가, 결론은 기초자치단체장 그러지 말고 기초 업무를 보는 자, 기초 업무를 보는 자. 이 자를 우리는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 도정법은 시장군수라고 한다. 시장군수. 그래서 시장군수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시장군수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정비구역인데 본인이 직접 지정하면 신청이라는 말을 안 쓸 것이고, 본인이 지정 못하면 신청에다 할 것이고. 자, 정비구역, 특별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특별시장이. 그럼 무슨 말 나오세요?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특별시장한테 요청하면 특별시장이 요청받아서 지정한다. 자, 누가 한다? 여기는 광역시장이. 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 만들어가지고 광역시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지정한다. 여기는 어쩐다고요? 특별자치시장이, 여기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여기는 대도시시장이. 그럼 이러겠네.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여기는 누가 합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여기는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결론적으로 시, 군, 구청장이 되겠죠? 얘 세 개 빼고, 세 명 빼고, 세 명 빼고, 세 명 빼고. 시군구청장은 정비구역 수립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신청받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한다. 두 번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장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시도, 대도시다. 시도, 대도시.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이거를 암기한 상태에서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 잠시 쉽니다. 잠시 쉴 테니까,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안 되고, 잠시 쉴 테니까 일단 먼저 암기하세요.